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최근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면요. 대세 하락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 수도권에 나타나고 있는 대세 하락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때 드렸던 설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자, 일단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상황이죠. 자,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죠.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을 잘 안 살려고 한다. 자, 이렇게 집을 잘 안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참에 집을 팔려고 양도세 절세 매물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서 절세 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매물을 받아줄 주택 매수자들 매수 심리 위축되면서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이에요. 쉽게 공급은 크게 증가하는데 수요는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을 아무리 싸게 내놔도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집값은 우상할 거니까 자, 종부세 부담도 덜 되고 이참에 집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 종부세 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자, 절세 매물로 내놨던 매물들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이 자, 어느 정도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절세 매물이 조금 줄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은 매매 매물로 나온 것들이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는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택들을 매매로 내놨다가 매매로 안 내놓고 걷어들이게 되면 뭘로 내놔야 돼요? 전월세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자, 시장에 매매로 내놨던 매물들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돼요? 다주택자 전월세 매물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어떤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전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의 위쪽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아무튼 다주택자들에 대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시적 2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에 따라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을 잘 안 살려고 해요. 결국에 일시적 2주택자들도 매매로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전세 매물로 내놓게 된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급증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여기 새 아파트를 어떤 사람이 분양받았어요. 새 아파트. 자,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헌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이 헌 아파트를 팔고 자, 판 매매 대금으로 여기 잔금을 치르고 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헌 아파트가 안 팔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해요. 잔금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 아파트를 결국 입주를 못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를 뭘로 내놓게 된다? 전세로 내놓게 된다. 그래서 전세를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새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일시적 2주택자의 전세 매물, 이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 전월세로 놓고 들고 가려는 다주택자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일시적 2주택자에 의해서 새 아파트 전세 매물도 크게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다. 자, 그런데 이 전세 매물을 받아줄 실거주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월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전세 매물은 증가하는데 전세 수요는 줄어드니까 전세가는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시장 동향을 나타낸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고 나서 나온 기사예요. 자, 2022년 8월 27일 헤럴드 경제기사입니다. 르포 수억씩 뚝뚝 세입자 찾습니다. 역전세난에 신음하는 입주단지. 자, 기사 내용만 보면요. 자, 오랜만에 지어진 대규모 신규 입지 물량이다 보니 문의 전화는 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깎아달라고만 하지 계약에 나서는 분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 앞 A02.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자들이. 깎아달라고만 하고 계약을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럼 깎아주면 계약할까요? 깎아주면 더 깎아달라고 해요. 더 싼 매물 있을 것 같아서 더 싼 매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를 안 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집값 고점 인식소 아파트 매매가 끊기며 급매로 나왔던 물건 중 많은 집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놨던 것들을 자, 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 매물을 결국은 전월세 매물로 내놓게 된다. 특히 전세 매물로 내놓게 된다. 그럼 전세 매물이 급증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기 나오죠? 많은 집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매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그죠? 자,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세 매물을 받아줄 실거주자들이 전세로 가지 않고 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온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연히 그러겠죠.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온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 2주택자들 같은 경우 새 아파트를 전세 매물로 내놓고 잔금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신규 입주 아파트 당연히 새 아파트고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최근 찾은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는 이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1048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못 찾은 물건이 많아 가격만 만나면 옵션이 좋은 조합 물량을 얼마든지 골라서 계약할 수 있다고 근처 부동산들은 조언한다. 1048가구 가운데 400여 가구 물량이 전월세로 나온 상황이다. 자, 전체 단지 가운데 40%가 지금 전월세 물량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예. 자, 용두동 비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거만 해도 신규 입주 아파트는 층수와 방향만 따져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1일 입주가 시작하면 아파트를 본 뒤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전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신중해진 모양새라고 했다. 자, 급할 게 없겠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세물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선택할 여지가 많은데, 그죠? 자, 그러면서 내달 14일 입주 지정기간이 끝나면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로서는 애만 태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적정선이 달라 그 차이 탓에 거래 절벽이 벌어진 것처럼 자, 전세도 동상이몽 시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전세값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구한 손님들이 문의를 해와 뭐라 그래요? 시세보다 크게 내린 물건이 없냐 물어보는 것이다. 자, 본인은 지금 월세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싸가지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월세보다 이자가 더 싼 매물이 있다면 전세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세보다 크게 내린 전세 물건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근 부동산들에 따르면 동대문 엘리니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51.91제곱미터가 7억 원 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던 것이 최근 6억 원을 밑돈다. 1억 원이 떨어져서 한 달 사이 1억 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또 인근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츠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59.98제곱미터가 최근 6억 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신축 아파트임에도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그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츠는 10년 넘은 구축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 엘리니트는 신축이잖아요. 근데 이 신축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구축 전세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옮겨가는 수요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6억 원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6억 원이 거래됐어도. 자, 그래서 보면 큰 평수는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 전용면적 74.79제곱미터는 한 달 전만 해도 8억 원 중반의 호가를 형성하던 것이 최근에는 7억 원 초반에 전세로 초급매물이 계약됐고 7억 원 이하로도 매물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고 인근 공인들은 기뜸했다.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들은 집주인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원하는 반면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월세를 묻는 전화가 많아. 근데 세입자들은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계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추가금리 인상도 예고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인상 가능성 높은 이자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월세를 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 월세는 2년 동안 똑같은 월세만 내면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받으면 거의 한 6개월 변동금리거든요. 6개월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더 많이 내야 돼요. 월세는 고정인데. 그러니까 월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전세보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 인상했다. 지난달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한 빅셀 포함해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 결정이다. 근데 문제는 뭐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처럼 금리가 수직 상승하자 월세는 고무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떨어지는 반면 전월세 전환율은 올라 월세 가격 시세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순전세 보증금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반전세 월세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용두동 한 부동산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을 월세 35만원 계산했는데 금리가 25일도 오르자 1억에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집주인들 전화가 온다. 그러면서 순전세 보증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환산율은 오르니 반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로서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 X가 적은 월세들은 나왔다면 바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증금이 작을수록 본인이 리스크가 작다고 생각하겠죠. 특히 요즘처럼 깡통 전세 보증금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보증금을 적게 들여서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보증금 X가 적은 월세들은 나왔다 하면 개는 감추듯이 다 그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역전세란이 심각한 것은 통계로 집계된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88.7로 지난주 90.25보다 하락하며 지수 90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7월 29일 조사 88.0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아무튼 자, 이렇게 전세 매물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 매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가고 있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특히 월세로 많이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도 잘 안 되고 전세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급지,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집을 팔려고 어떤 사람이 내나요? 근데 집이 잘 안 팔려요.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팔고 자, 중급지, 서울 외곽으로 집을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잘 안 파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서울 외곽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팔게 되더라도 아주 싸게, 저렴하게, 초급매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나서 내가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급지, 서울 외곽 집값은 더 비쌀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 갈아탈 수가 없다. 갈아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중급지, 서울 외곽에서 집을 팔려고 매매로 내놓은 사람들도 집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을 왜 내놓겠어요? 집을 팔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자, 서울 도심으로 가고 싶어 해요. 팔고. 근데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급지, 서울 도심으로 갈 수가 없다. 팔리더라도 초급매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서울 도심, 상급지는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걸 팔고, 그죠? 초급매로 팔고 받은 대금으로는 여기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하급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중급지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상급지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사를 하나 보면요. 자, 최근 그 시장 동향을 나타낸 기사예요. 자, 2022년 8월 27일 기사고요. 자,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자, 강남 중에 강남, 압구정, 청담도 하락할까? 낮아진 매물 호가. 자,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과 청담에까지 집값 하락세가 번지는 양상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됐음에도 거래가 됐다 하면 매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꿋꿋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부 단지에서 최근 등록된 매물들은 기존 거래가 대비 낮은 금액에 나오고 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됐으면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거주자도 지금 잘 안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압구정동과 청담동도.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 6, 7차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는 47억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다. 한 건이 아닌 다수의 매물이 나와 있대요. 그것도 해당 금액대로. 이는 직전 거래가인 49억 원에 비해 2억 원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자, 청담동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직 거래는 없지만 호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 일례로 청담자이 전용 90제곱미터는 직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낮은 35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저층뿐만 아니라 고층도 같은 금액에 등록됐다. 청담 레미안로 이뷰 전용 112제곱미터 주택형도 지난 5월 37억 3천만원에 거래했지만 최저가는 33억 원에 올라온 상황이다. 그럼 지난 5월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떨어졌어요? 한 4억 3천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그죠? 자,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신고가를 갱신해 왔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계속 산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밖에 살 수가 없어요. 매수자는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종 1주택인 사람만 매수 가능하다. 맞죠?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값 전체에 대한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투기 수요 유입 등을 막고 가격 상승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수요자들의 선호가 이어지며 약발이 먹히질 않았다. 그랬던 이들 지역도 시장의 흐름을 비켜나진 못했다. 고가주택이 즐비한 지역이라 대출과는 무관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부자들도 거래에 주춤하면서 이들 지역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 보면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은 거래 절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노원 등 서울 외곽지부터 가격이 떨어졌고 하락세는 서서히 번지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무리 강남 핵심 지역이라 해도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과는 무관해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자, 결국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상급지까지 온 거예요. 강남까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전세가가 꺾이고
자, 경기 호황 시에 가장 많이 오르는 대장 지역의 아파트까지 하락이 시작되면 이건 뭘로 봐야 된다? 대세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서울 수도권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